네, 5장에 주목할 종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파트너님이 들고 오신 오늘장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 확대, 원유 관련주의 상승을 눈여겨보자 오늘의 트렌드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전면전 수준으로 격화가 되면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 1시 직전에도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아서 이스라엘이 미사일 경보를 발동했다, 이런 로이터 속보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인 것도 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중동은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우리가 이 중동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도 곳이죠.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교고요. 대신에 또 그 하마스는 우리가 또 수니파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또 시아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문제도 또 섞여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이 분쟁에 대한 부분이 과거 하마스와에 대한 분쟁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좀 보시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라든지 세계 지도 또는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많이 봤던 지도 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이런 중동 지도였을 겁니다. 그 중동 지도 안에서도 이제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위에는 레바논이고 그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바논의 수도가 이제 베이루트, 그 위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에 요 표시가 파란색과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사일 포격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입니다. 여기 이 지역들이 왜 이런 분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레바논 안에는 또 기독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라는 것이 신의 당이라는 이슬람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아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헤즈볼라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국경지대 남부 쪽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과에 대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다음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자 지구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서한 지구.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움직임인 거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이 국경지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서한 지구라든지 가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수니파라고 분류가 좀 되는 부분들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아파로 분류가 되는데, 수니파의 중동 맹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입니다. 그러면 헤즈볼라를 키워줬던 것도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란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헤즈볼라가 상당한 무장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이스라엘과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왔다라는, 그리고 항상 복수를 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일하게 또 이스라엘을 이겼던 전적이 있는 곳이 또 헤즈볼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앞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도 좀 꺼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란이 하마스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이 이제 수니파와 또 시아파 간에 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 종파 안에서도 이런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는 사실 서로를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혈연 관계를 통해서 수장을 뽑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니파 같은 경우에 능력자로서 뽑다 보니 좀 의미가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을 보시면 대부분이 수니파입니다. 약 90% 정도는 수니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시아파로 분류되는 이란이라든지 또는 레바논 안에 헤즈볼라 정도가 상당히 무장적인
강성적인 그런 이제 시아파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문제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선전포고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더 장기화가 되고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물론 현재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 국면 이후부터 우상향을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런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정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사실 이란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경이 붙어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포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말이 안 된다고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홍해 지역입니다. 이 홍해 지역이 이 카이로에 들어가는 이 수에즈 운하가 통해서 넘어가는 곳이 홍해거든요. 근데 이 홍해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최근 해상 운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를 가장 대표적인 국외 운임 지수로 우리가 뽑는데, 이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보면 5월달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상승했던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구간이 중동에 대한 분쟁이 좀 격화됐던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2023년도 10월달 이후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후부터 그때부터 운임비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잠잠해지는 듯 하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조금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등이 현재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 국내 운임 지수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운임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시면 지금 보면 우리가 밑에 이제 색깔에 대한 분류가 이 그림을 이제 떼먹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그 높게 있는 색깔이 우리가 미국 동부, 그 밑에 있는 색깔이 이제 유럽, 그 밑에 있는 색깔이 미국 서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동부 색깔과 미국 유럽에 대한 운임지수 색깔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그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보면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중동에 대한 분쟁이 좀 더 격화되었을 때는 국내 석유라든지 해운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난 다음에 구리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랐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원유라든지 또는 이제 해운 지수도 우리가 현재는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금호석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영향이라고 언론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유라든지 또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좋아질 때마다 유가라든지 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대체적으로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런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갭은 메꾸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흥구석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는 대구 경북 지역에 석유에 대한 유통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소매 업종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이 흥구석유를 가지고 왔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추세는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중동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일시적인 악재성으로 나타난다고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단기적인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빠른 수익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개별적인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흥구석유가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5일선을 타고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단계인데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5장에 공략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WTI 9월 들어서 70달러 선을 좀 하회했는데 간밤에는 이런 영향 등으로 3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유가 관련주, 원유 관련주 안에서는 금호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오후장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익률 탑5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디지털부터 파마 리서치, 퓨처캠, 대봉 LS 그리고 삼용까지 수익률 탑5에 자리한 모습인데요. 오늘 ASR 종목으로는 티웨이 항공 들고 오셨죠? 네, 여기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현재 이제 티웨이 항공이 이제 고가를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일부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10월 달에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같은 10월 1일부터 또 중국 국경절 연휴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간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항공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를 찾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시되 대신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으로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원픽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은 11월과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상에 봤을 때 이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대안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STO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법제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금투세 관련돼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좀 또 다른 대안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찾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STO 시장에 대한 확대가 결국 갤럭시아 모니터리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도 내일 예정이 되어 있죠. 관련한 모멘텀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